밥은 먹었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또렷해진 눈으로 묻는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만은 남아있던 그 순간. 어머니의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셨다. 오늘 비 온다 그랬지? 라는 말을 끊고 나면 몇 분 뒤 다시 똑같이 물었다.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비 온대.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부엌 냉장고에는 메모지가 하나둘 늘어갔다. 가스 잠그기, 문단속, 약 먹기.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그 메모를 읽지 않았다. 읽고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메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고 결국 딸을 불렀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 대기실은 늘 비슷한 풍경이었다. 낮은 텔레비전 소리, 플라스틱 의자, 천천히 움직이는 노인들. 간호사는 보호자 동의서를 내밀었다. 보호자분 서명해 주세요. 딸은 잠시 펜을 들고 멈췄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딸이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를 쓰고 관계란에 딸이라고 적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익숙한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 맞아? 어머니가 물었다. 딸은 대답하지 않고 손을 잡았다. 그날 처음으로 딸이 앞에서 걷고 어머니가 뒤를 따랐다. 손은 가늘고 가벼웠다. 예전엔 늘 어머니 손이 앞에 있었다. 넘어질까봐, 놓칠까봐 꽉 잡아주던 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어머니는 낯선 얼굴로 집안을 둘러봤다. 집이 좀 바뀐 것 같네. 딸은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니야, 그대로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바뀐 건 집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날 밤 딸은 혼자 앉아 어머니 방불을 오래 바라봤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 뒤척이는 소리.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씩 다른 세계로 건너가고 있었다. 딸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는 시간이 왔다는 걸. 그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에 내려앉고 있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밥상에는 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하루 종일 병원 냄새가 몸에 밴 것처럼 가시지 않았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은 좀 어땠어? 딸은 짧게 대답했다. 똑같지 뭐.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였다.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듯 말했다. 당신도 나중에 저렇게 될까 봐 좀 겁나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딸의 귀에는 다르게 꽂혔다. 우리가가 아니라 당신이었다. 함께 늙어가는 이야기 같지 않았다.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와? 아니 그냥 건강 챙기라는 말이지. 그 웃음이 더 서운했다. 가볍게 넘기려는 표정,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딸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였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병원에 잘 오지 못했고 간병은 자연스럽게 며느리 몫이 됐다. 그때도 남편은 말했다. 당신이 좀 수고해줘. 그 수고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었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한마디는 그 기억을 다시 끌어올렸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늙는 줄 알았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물컵을 들고 물만 마셨다. 그 침묵 속에서 딸은 깨달았다. 부부는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마음에 살지는 않았다는 걸. 말하지 않은 감정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쌓여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병은 현재의 일이었지만 남편의 말은 과거를 불러냈다. 그날 밤 딸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과 남편의 말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이 더 두려운 건 아닐까 하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딸의 마음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어머니의 병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도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시 얼굴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저기요, 어머니는 그렇게 불렀다. 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딸은 익숙해진 듯 웃으며 다가갔다. 엄마, 나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다. 잠시 후 다시 물었다. 근데 누구더라? 그 순간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달아내렸다. 그래도 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잡는 힘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오래 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밥은 먹었니? 딸은 숨을 삼켰다. 방금까지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 그 말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이름도 관계도 시간도 흐릿한데 그 질문만은 정확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응, 먹었어.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다. 그래도 저 정도면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남편은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도 남편은 병원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다. 그날 있었던 일은 딸 혼자만의 일이 되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다 딸이 말했다.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셔.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도 당신은 다 기억하잖아.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은 늘 그 사람이었다.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는 다 기억하지. 그 속에는 원망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기억하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 딸은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누군가를 챙기던 삶의 습관, 몸에 밴 모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다. 그는 기억하고도 바뀌지 않았다. 딸은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이 싸움은 어머니의 병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된 부부의 거리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는 잊어도 저러는데 그 말 뒤에는 끝내 말하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기억하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리고 있었다. 딸은 어느새 어머니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했다. 특별히 부탁한 사람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네. 딸은 아무 말 없이 소금을 더 넣었다. 예전에도 그전에도 늘 그랬다. 문득 멈춰섰다. 어머니가 그랬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늘 먼저 움직이던 사람.
불평하지 않는 게 미덕이었던 세대. 딸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사라지도록 길들여진 걸까? 어머니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더 그랬다. 남편은 물었다. 오늘은 또 병원 갔다 왔어? 딸은 대답했다. 응. 그 뒤에는 늘 말이 없었다. 고생했다는 말도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딸을 지치게 했다. 자식에게서 온 전화도 비슷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반찬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항상 그래였을까? 왜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피곤이 내려앉은 눈, 예전보다 굳어진 표정.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늙어 보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월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얼굴은 세월만의 결과가 아니었다. 저녁 남편이 말했다. 당신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딸은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남편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딸은 그제야 분명해졌다. 어머니의 삶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라는 걸.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곧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이대로 가면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참고, 늘 먼저 챙기고, 자기 이름보다 역할로 남는 사람으로.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다짐했다.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그 생각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이름은 물론이고 관계도 흐릿해졌다. 병실에 들어가면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래도 딸은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해도 딸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잡은 손이었다. 힘은 약했지만 놓지 않으려는 듯했다. 딸은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몸은 아직 사랑하던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게 어머니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딸은 밥을 하다가 잠시 멈췄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했을 일이었다. 딸은 남편을 불렀다. 오늘은 당신이 국 좀 데워줄래? 남편은 잠시 놀란 얼굴로 부엌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에 큰 변화가 담긴 건 아니었다. 하지만 딸에게는 충분했다. 저녁을 먹으며 딸은 말했다. 나 앞으로는 나도 좀 챙기면서 살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일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딸은 다른 보호자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밥은 드셨어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었다. 딸은 이제 그 말을 자기 삶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삶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그대로 반복하는 대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다. 참고만 살지 않고 말하며 살고 자신의 이름으로 남는 삶으로. 딸은 병실 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잘 살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딸은 괜찮았다. 어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 이미 자신의 삶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되지 않아도 남는 것이 있다. 사랑하던 태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던 마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람의 삶으로 조용히 옮겨간다. 딸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조금은 가볍게, 하지만 더 분명하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여운이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